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 순자산이 저리 작다고요? 제 주변만 해도 서울 15억 넘는 아파트에 외차 끌고 다니는데 점점점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주변도로 나왔는데 주변도로. 이놈의 주변 순자산이 저리 작다. 제가 전에 대한민국 순자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일단 2022년 대한민국 순자산은 4억 2,300만 원이에요. 네. 4억 2천, 평균입니다, 평균. 대한민국 평균 순자산은 통계청 기준 작년 가장 채운 겁니다. 2022년 기준 실질 순자산은, 가구당 실질 순자산은 평균 4억 2,338만 원이에요. 이거 높다 보십니까? 낮다고 보시나요? 자, 그 중에 여기 주택, 실물 자산이 굉장히 높네요. 실물 자산이 거의 비율로 따지면 거의 8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자산이라는 거는 집이에요, 집. 쉽게 말해. 우리가 4억 2천만 원 정도 평균인데 이게 평균이지. 여러분 그거 있어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 여기 평균에 대한민국 재벌 회장님들, 그리고 땅 부자들, 건물주들,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 사업가들, 전문직들 다 들어갑니다. 강남 사시는 분들 다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균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중위순자산, 그 중위순자산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자, 서울의 이제 순자산은, 그러니까 서울의 가구당 순자산의 중앙값은 2억 7,100만 원이에요. 2억 7,100만 원. 여기 복사를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2021년 기준이야, 이게. 그러니까 중앙이에요, 중앙. 아까는 제가 평균을 얘기했잖아요, 평균. 근데 서울의 중앙값도 2억 7,100만 원. 별로 안 높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의 보통 이제 가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족끼리 사는데 그 순자산이 2억 7천만 원, 중간이에요, 중간. 꼴등이 아니에요, 중간. 서울의 중간. 생각보다 별로 안 높죠. 이게 지방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좀 인정하기 힘든 분도 있을까? 이상하다. 서울 집값 비싼데. 맞아요. 집값 비싼 거 알고 있어. 근데 그런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만큼 부채 비용이 높은 거예요. 뭐 집값이 10억이라 치면 아파트 10억 살고 있으면 그 대출금만 6, 7억씩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요즘 시국에 그런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엄청 높겠죠, 여러분. 엄청 이자 부담 심하겠죠. 서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그 대출, 그러니까 집으로 대출하시는 분들 평균이 4억 5천만 원이네.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있는 분들 평균적으로 못해도 4억 5천만 원 빚을 가지고 있다. 뭐 그보다 더 적은 빚도 가지고 있지만 5억 6원도 많을 거예요. 요즘 시국이 4억 5천만 원. 한번 계산해 볼까요? 4억 5천만 원을 자, 4억 5천만 원. 금리를 한 7로 잡고 이걸 30년 해서 계산하게 하면, 와, 대출금이 300만 원이네. 30년 납입 조건으로 금리를 7로 땡겼거든요. 그럼 매달 내야 되는 게 300만 원입니다. 4억 5천만 원 대출. 4억 5천만에다가 납입 조건 30년. 연 금리를 7%. 이 정도, 거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보다 더 비싼 금리도 있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300이에요, 300. 매달 300만 원. 서울이라고 해서 돈을 다 잡으는 게 아니잖아. 매달 집값으로만 300만 원 나간다고 치면
이자가 260만 원이에요. 그 중에. 살벌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겠죠. 대출 금액이 더 크거나 아니면 더 비싼, 더 금리가 높은 그런 대출 상품 건드렸으면 더 심하겠죠. 예. 자, 제 주변만 해도 15억 넘는 아파트의 외제차. 여러분, 15억이 넘는다고 해서 이 15억이 다 자기 걸까? 제가 봤을 때 서울에 15억 넘는 아파트에 살면 이 사람은 그 대출을 엄청 더 받았겠죠. 훨씬 더 많이 받았겠지. 10억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대출을 한 8억에서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7, 8억이 크다고 치더라도 대출 금액으로만 한 8억에 10억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럼 저기다 외제차 끌고 저 외제차도 자기 차가 아니라 대출 받아가지고 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8억에 30년 8억에 30년 계산하면 500만 원이야. 8억에 30년 저거 7% 계산하니까 매달 상환금이 530만 원이에요. 예. 만약 이 아파트에 8억 정도 대출 받았다. 그러면 예. 그냥 숨만 쉬어도 530만 원. 외제차 샀다고 치면 외제차도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뭐 예를 들어서 뭐 BMW 7 시리즈 730i 1억 3천만 원 잡고 한 8% 잡고 계산하면 자동차로 나가는 것만 한 100만 원이네요. 아니 360개 아니지. 한 60개월 정도 잡고 60개월 정도 잡으면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한 260만 70만 원이야. 730i를 만약 새 차로 산다고 쳤을 경우에. 그러면 아까 그 아파트 8억 금리 530만 원하고 530만 원하고 자동차 오랄부려 샀다고 치고 그냥 대략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아파트 할부금 합치면 거의 800만 원, 800만 원. 와, 숨만 쉬어도 800만 원. 차를 안 몰았는데도 60개월 납입 조건을 잡고 260만 원. 네. 260만 원. 그리고 8억 대출 받았다 치고 금리 7%, 30년 납입 조건으로 했을 때 530만 원.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돼. 심심할 때는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달에 얼마 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오. 무섭네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사업 같은 게 내가 봤을 때 일반적인 월급쟁이 분들은 아니겠죠. 730가 1억 5천만 넘네요. 기본형을 샀다고 치고 디제문을 샀다고 치면 1억 3천만 원인데 1억 4천 넘네요. 와, 이거 할부로 샀다고 치면 월급쟁이만 불가능하겠죠. 월급쟁이가 저렇게 산다고 치면 사업하는 분이겠죠. 근데 사업하다 갑자기 안 되면 그러면 진짜 골로 가는 거야. 지금 15억 넘는 아파트라고 했는데 이게 좀 오래전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15억 넘을까? 더 떨어졌겠죠? 지금 한 1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겉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겉만 보고 산다는 말이야. 겉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우리 서울이 좀 지방보다 더 위험한 게 물론 지방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서울은 워낙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엄청 많이 끌어다 썼잖아요. 대출의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하고. 엄청 다른,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이게. 근데 모든 서울의 사람이 돈을 다 잘 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잘 버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하락폭은 뭐 대구나 다른 곳이 더 클지 모르겠지만 금액, 단순 하락되는 아파트 가격 덩어리 금액으로 치면 서울이 더 크잖아요. 월등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좀 뭐 지방도 위험하겠지만 서울이 훨씬 더 위험하지. 수도권하고 애초에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것도 서울이고 말도 안 되게 내려가는 것도 서울이고 애초에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고점에서 많이 뛰어드는 것도 서울이고. 오히려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겉으로는 판단하지 마시고 속알맹이를 대략적으로 짐작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와, 이 사람들 지금 이거 벌려놓고 좀 많이 힘들겠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해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모으기도 엄청 힘든데 SNS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서 그렇지 사람 팍팍하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1억 모으기 힘들어요. 1억 모아본 사람도 있나요? 힘들어. 1억이 절대 잠깐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야. 10년 한 100만원을 모아도 8년은 걸립니다. 100만원을 팔면 8년은 걸려. 근데 100만원을 8년 동안 모으는 사람도 얼마나 있겠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 여러분, 그 신한은행에서 예전에 한번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서, 계좌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상위 20%가 예적금을 3천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위 20%예요. 그럼 1억이면 거의 상위 10%건이야. 10% 아니면 그 안쪽일 거야, 아마. 그만큼 통장에 그만큼 돈도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는 1억을 모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팩폭을 하자면 젊은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을 빼고 9명은 1억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 뭔지 몰라. 그 느낌이 뭔지 몰라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자꾸 온라인에서 에이 1억 모아봤자 뭐 아파트도 못 사지. 그걸로 뭐 어떻게 먹고 산다고. 결혼 포기야. 이런 말 하니까 자꾸 뭔가 1억이 가치가 낮아지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 중에 1억 이상의 돈을 자기 능력으로 벌어가지고 축적을 해본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온라인에 자꾸 올려치기를 하다 보니까 뭐 1억이 별거 아니다. 1억 모아봐야 뭐 집 못 산다. 그거 뭐 모아서 얼마 된다고. 자꾸 이런 낭설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1억은커녕 1,000만원도 모아본 적이 없으면서. SNS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서 그렇지 사람은 팍팍하죠. 엄청 팍팍합니다. 더 팍팍하죠.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이 올려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면 자꾸 겉으로는 뭔가 힘들고 못 사는 거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자꾸 없는 살림에서 자꾸 돈을 쓰는 거야 이게. 원래도 팍팍한데 더 팍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SNS상으로 자꾸 남들한테 뭔가 잘 사는 모습, 뭔가 있는 척하는 모습, 뭔가 내가 잘된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는 거야. 돈을 조금 쓰면 모르겠지만 많이 쓰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주변 또래들한테 꿀리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자동차를 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내가 상황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내가 남들한테 예뻐 보이는 척, 뭔가 잘 나가는 척 보여줘야 돼.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명품 사는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수영복 입고 찍은 사진 아니면 뭐 원피스 입고 이렇게 왜 여자분들 뭐 파라솔이를 찍은 사진 있잖아요. 왜 사진 근데 난 웃긴 게 여자분들 해외여행 가면 사진 다 뻔합니까 이게? 뭐 수영하려고 비키니 입는 게 아니라 그 해외여행 하복 찍으려고 사진 찍는 것 같아. 사진 찍는 게 컨셉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야자수 옆에 사진 찍는다거나 파에서 껴놓고 사진 찍는다거나. 나 웃긴 게 그런 거야. 그 여자분들 해외여행 사진 보면 물에 들어갈 것도 아닌데 화장을 왜 하는 거야? 수영복 입고. 뭔가 이게 안 맞아 이게. 그 해외여행 갔던 외국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분들 사진 찍으면 수영장에 오는데 정작 물에 발도 안 담근다고. 안 나가서 두리번거리다가 어디서 사진이 많이 나올까, 어디서 햇빛이 잘 들까 이런 걸 하다가 거기 딱 집어넣고, 딱 집어넣고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는데요. 폰으로 찍어놓고 보고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 얻었잖아.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간대. 그리고 풀 메이크업으로 수영장에 와가지고, 수영장에 왔으면 뭐 물에 뛰어들고 하면 벗겨지잖아요. 가장 지워지잖아. 근데 물에 안 들어간대. 안 들어가고 선글라스로 딱 찍고 이제 인생 사진 몇 개 남기고 거기서 원하는 사진 딱 얻으면 이제 바로 뒤도 안 보고 간대요. 그래서 보면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진이 뭔가 뻔해. 아무튼
그렇게 해외여행 갔다 와서 사인상이 나아졌냐? 나아진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해외여행 간다고 돈을 끌어다 써가지고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이제 육개장 큰 사발 먹어야겠죠. 사발면 먹어야지, 사발면. 아무튼 여러분 있잖아요.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돈 모으는 것도 힘들어요. 생각보다 잘 사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SNS 상으로 뭔가 올려치기 하시면 안 돼. 그 올려치기 문에 우리가 평균가치 잡으면 안 되고, 생각보다 겉으로는 잘 사는 척 하면서도 현실은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